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에서는 155번과 156번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OSI 참조 모델에서 7가지 계층을 말씀을 드렸죠. 그 7가지 계층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에서는 다 쓰는 게 아니라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인터넷에 필요한 7가지 기능들은 다 이제 4가지로 이제 축약을 해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필요한, 이거 7가지의 계층 중에 인터넷에 필요한 것만 이제 묶어서 이제 만든 프로토콜,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OSI가 7가지 계층의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 서로의 의사소통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 통신이나 이 인터넷에 와서는 이제 서로 다른 기기들, 주로 이제 송신과 수신이겠죠. 항상 보내는 측이 있으면 받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신이 되고 친구가 수신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0과 1의 비트로 변환하면서 옮겨가는 수많은 노드들이 있죠. 뭐 핸드폰을 통해서 기지국 뭐 또는 와이파이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송신, 기지국이 수신,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가 수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나 음성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수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기지국을 거쳐서 또 기지국 뭐 여러 개 기지국을 묶은 제어 장치를 거쳐서 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또 여러분들 친구한테 가는 데까지 많은 노드들을 거치는데, 이런 노드들 사이, 이걸 이제 기기들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둘 사이에 송신과 수신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야죠. 그래야지 나의 목소리가 친구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한 친구의 목소리가 나한테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송신과 수신을 여러분들이 송신, 친구가 수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그 카톡 서버를 통해서 갈 때까지의 길, 많은 장비들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3교시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브릿지라든지 뭐 게이트웨이, 허브, 라우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거쳐서 친구한테 가는 그 하나하나의 노드들이 다 송신과 수신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그 프로토콜이 OSI 7 레이어, 인터넷에서는 4개의 계층을 이제 그 구현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 장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프로토콜은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안에 문서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낼 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분할해서 그걸 다시 프레임으로 나누고, 그걸 어떻게 다시 패킷으로 나누고, 뭐 이런 그 규정들을 다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 또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이메일, 뭐 HTTP 접속, 뭐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여러분들의 정보 서비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블록 단위로 나누고 전송하고자 할 때 한 번에 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으로 보내서 받는 측에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합쳐서 이제 완성된 그 송신 측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조합해서 수신 측에 보내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단위를 블록, 그래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내고자 하는 가장 처음에 그 기본적인 단위가 블록이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OSI 7 레이어는 에우라고 그랬죠.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하위라고 하는 건 밑으로 가는 거고, 상위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3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나 음성을 PDU 단위로 나누고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얘를 궁극적으로는 물리 계층에서 0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프레임이라는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는 그 패킷이란 단위로 또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패킷이 이제 다시 비트로 나누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밑으로 갈수록 그 블락 단위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프레임과 패킷을 거쳐서 비트 단위로 물리 계층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 계층은 우리가 뭐 유선이면 유선, 무선이면 무선 단위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은 이 책에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주요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단편화, 블록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고자 할 때는 나누고 받고자 할 때는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편화와 재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편화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데이터 블락인데 얘를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는 PDU라는 단위로 이제 말씀을 해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PDU 단위로 나눌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다양한 프로토콜별로 또 이제 구분이 있고, 이걸 이제 나누는 이유는 빨리 전송하기 위해서죠. 나눠서 빨리빨리 전송하고 그 오류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작게 나누는 경우와 크게 나누는 경우가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나누는데 프로토콜마다 너무 작은 단위로 하게 되면 합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보낼 때는 빨리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작게 나누면 또 기타 그 하나의 블락 안에 그 다양한 헤더라 그러는데 뭐 다양한 헤더와 오류 검증 뭐 이런 비트들이 또 추가로 붙어서 가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잘못 보냈을 때 뭐가 잘못 보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내고 뭐 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 블락 단위의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누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캡슐화예요. 캡슐. 우리가 이제 뭐 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자바에서도 핵심적인 메소드와 속성을 하나의 클래스 안에 넣는 걸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이것도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캡슐화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비디오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 뭐 IP 주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류 검출 코드, 프로토콜 제어 정보 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걸 묶어서 같이 하나의 PDU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 링크에 보면 HDLC라는 프로토콜 프레임 이 있는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프레임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단위가 데이터 링크부터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프레임이고 그 밑에서 이제 패킷으로 또 나눠지는데 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요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DLC 프레임이 이제 가장 많이 써요. 요즘. 그래서 그 HDLC 프레임으로 캡슐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별게 아니라 보내고자 하는 PDU 안에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죠. 그 다음에 오류 검출 코드, 그 다음에 뭐 제어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방법이에요.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 HDLC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캡슐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PDU나 프레임을 데이터에 오류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캡슐화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흐름 제어라고 하는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받는 쪽에 어떤 처리 능력, 그죠?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초당 몇 개의 PDU를 처리하느냐. 뭐 이게 궁극적으로는 비트 단위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초당 몇 비트를 처리하느냐.
얘가 능력이 빠르면 상관이 없지만 수신 측의 장비의 그 능력의 그 어떤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 송신 측에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천천히 보내거나 빨리 보내거나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방법이 스탑 앤 웨이트 알고리즘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이제 뭐 정지대기 방법은 그 수신 측에서 어떠한 좀 천천히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다렸다가 이제 보내라 할 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 프레임 단위를 윈도우로 나눠서 왕창 또 보내다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면 윈도우의 그 길이를 슬라이딩 윈도우의 길이를 또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전송 계층에서 주로 TCP가 하는 역할인데 인터넷에서 TCP 프로토콜이 흐름 제어 방법을 하는 거고, 오류 제어는 그 보내는 도중에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해서 다시 보내거나 스스로 이제 그 오류를 제어하는 기능도 있어요. 해밍 코드 방법 같은 걸 써서 오류를 스스로 이제 고쳐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 또 있어요. 오류 제어 방법. 그다음에 동기화는 기본적인 거죠.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시간을 맞추는 기능이에요. 여섯 번째는 순서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커넥션 오리엔티드와 커넥션 리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그 보내는 사람이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라우팅에서 보면. 그런 경우 그 주소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통신 측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결 위주의 데이터 방식이 이제 회선 교환 방법인데요. 회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옛날에 쓰던 전화, 인터넷 전화 말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연결 위주의 데이터 방식이고, 인터넷 전화가 이제 대표적인 또 커넥션 리스. 연결 위주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방법이고, 비연결 위주, 그러니까 커넥션 리스가 이제 그 연결 위주의 방법이 아닌,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게 이제 비연결 위주고 패킷 교환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위주는 통신과 수신층 하나 결정되면 그 선을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비연결 위주는 이제 연결성이 없는 건데 커넥션 리스예요. 이거는 이제 뭐 연결되는 선이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패킷의 헤더를 가지고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받는 측에서. 그렇죠? 뒤에 있는 그 PDU를 먼저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PDU를 먼저 해석하고 그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먼저 있는 말을 가서 도착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말을 앞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오류 제어를 이제 원활하게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IP 주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IP 주소 아래에 있는 맥 주소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둘 사이를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맥 주소를 IP 주소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핵심적인 또 일곱 번째 기능이고, 여덟 번째 기능은 이제 아까 커넥션 리스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방법에서도 여러 개의 전화선을 묶어서 또 이제 분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중화 방법이라고 그래요. 멀티플렉싱,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 한 개의 통신회선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묶어서 어떻게 다시 그걸 분리하느냐. 멀티플렉싱, 그리고 이제 반대말은 디멀티플렉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중화 기능이 이제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을 다 포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프로토콜로 또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라우팅이죠. 라우팅. 주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인데, 패킷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경로로 갈 거냐.
또는 이제 어떤 브릿지나 뭐 어떤 라우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대체 경로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는 역할도 여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 측면인데요. 이제 이거 사용자 주로 응용 계층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서비스 등급, 보안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와 서비스 등급은 좀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한 인터넷 전화 가입자들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해서 SLA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어떤 요금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내면 좀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리미엄 가입자한테 먼저 서비스를 해주게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프로토콜로 다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 보안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런 기능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액세스하고자 하는 인터넷 가입자를 제한적으로 하고 관리자와 사용자를 구분해주는 그런 것도 여기 프로토콜로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가 좀 이제 많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토콜의 OSI 7레이어들이 하는 역할들이 요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10가지는 인터넷과 관련된 10가지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통신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 인터넷에 관련된 프로토콜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외울 거는 좀 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제가 다시 적어놨죠. 7개 계층.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레젠테이션, 표현, 세션, 세션은 그냥 세션이고요. 트랜스미션, 전송,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피지컬 물리 계층. 그래서 예전에 이제 IBM이 이제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주도를 했는데 어쨌든 전 세계 표준은 이제 ISO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통신 장비들, 그게 뭐 전화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뭐 로봇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로봇 청소기도 다 이런 프로토콜 상에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7가지 계층을 모든 통신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요걸 따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7가지를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써요. 아래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OSI 7 레이어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TCP/IP 대표적으로 TCP/I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요 응용과 표현과 세션을 이제 응용 계층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텔넷, FTP, SMTP, SNMP, DNS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HTTP죠. HTTP를 어떻게 주소를 가져가고 어떻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왔을 때 밑으로 하위 계층으로 어떻게 보내고 그다음에 서버에서는 HTTP를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서 규정들이 응용 계층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TCP/IP의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이제 전송 계층으로 그냥 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TCP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에서 어떤 보내는 측과 받는 측에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UDP라 그래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용자 데이터그램. 뭐 P2P 방법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어떠한 수신층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데 사용되는 이제 UD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에서는 그냥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IP 프로토콜을 얘기를 합니다. 주소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죠. IP 주소를 어떻게 하고 뭐 A인지 B인지 C 클래스인지 가지고 이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의 주소를 어떻게 구현하고 전달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인터넷 이제 그룹 매니지먼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주소 바꾸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ARP와 리버스 ARP.
그래서 ARP는 어드레스 리졸루션하는 프로토콜인데 여기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보내온 IP 주소를 밑에 미디엄을 액세스하기 위한 맥 주소, 그렇죠? 데이터 링크에 접속하기 위한 그걸 바꿔주는 거고, 또 수신 측에서는 맥 주소를 인터넷 주소로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RARP라는 거예요.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실제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넷과 IEEE 802, 그러니까 HDLC,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프레임 단위로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SDAD25, 뭐 RS232C,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게 그 ARQ가 리피트하는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라 해서 자동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내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요 그 OSI 레이어도 이제 외워야 되고요. TCP/IP의 인터넷 계층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계층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들,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TCP와 IP에 대한 프로토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도 이제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게 요 두 가지 프로토콜이니까 TCP, IP 프로토콜. 그러니까 TCP는 이제 전송 계층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위에 TCP는 그 뭐 어떤 신뢰성 있는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밑에 IP는 비연결형 커넥션 리스, 주소 가지고 그냥 막 섞어서 혼합해서 막 그 자원을 공유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이해를 하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OSI 레이어, TCP/IP 기능, 그 다음에 각각의 4개 계층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문제를 좀 보면요. 3번 문제. TCP/IP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논리적인 주소, IP 주소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거를 물리적인 맥 주소로 바꾸는 게 ARP예요. 3번 답은 2번이죠.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왔었던 것들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놨죠.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그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이거 3번 문제와 5번 문제는 이제 비슷한 문제여서 5번 문제 먼저 보면, 거꾸로 이제 수신 측에서 맥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리버스 ARP예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ARP와 리버스 ARP는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 뭐 ARP,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는 거 뭐 RARP. 근데 R라는 게 리버스라는 거예요. 리버스, 거꾸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보면 그 인터넷 계층은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라 그랬죠. 4번 답은 3번이 되겠죠. TCP 계층은 트랜스미션 계층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지만 7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4개만 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OSI 7레이어의 기능들은 다 이제 이 4개 안에 다 들어가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6번 문제는 이제 RTCP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좀 외워야 되겠죠. RTCP는 리얼타임 컨트롤 프로토콜, 제어와 관련된 프로토콜인데, 이게 전송 계층에서 실시간 제어와 관련된 역할을 해요. 32비트 단위로 이제 나눠서 제어를 하는데, 이제 RTC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 2번이 이제 잘못했죠. 2번이. 그래서 RTCP는 32비트 단위로 제어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RTCP는 트랜스미션 계층에서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세션에서 받은 거를 이제 전송 계층에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멀티플렉싱을 해서 데이터 패킷과 컨트롤 패킷을 합쳐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최소화하고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실시간 제어 프로토콜과 관련된 역할을 위에 있는 계층과 아래에 있는 계층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현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와 TCP/IP 외워두시고요. 각각의 계층에서 주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거, 이것도 좀 영어로 외우시면 좀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는 요거까지가 되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드모드와 줌의 에드모드를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줌의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분해서 시간에 따라서 접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8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